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신회복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돌출 부위의 위치입니다. 자, 여기 전두엽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총 17군데 돌출 부위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간단하게 구조적인 설명을 잠깐 한다 그러면, 근육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한다 그러면, 자, 저번 주에는 붙이면서 설명해 줬지만은 지금 그냥 간단하게 그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근, 좀 표정 지을 때 좀 약간 안 좋은 근육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두근, 그 다음에 추미근, 그 다음에 비근,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는 비익상순거근. 비익상순거근은 윗입술 당기는 근육이죠. 윗입술 당긴 근육. 비익상순거근 까지는 인상 쓰는 그런 용도의 근육이기 때문에 표정에서는 별로 좋은 근육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근육이라고 하면 눈 주변에 눈을 감싸고 있는, 되게 웃을 때도 쓰고 울 때도 기분 나쁠 때도 쓰긴 하지만은 알륜근, 눈꼬리가 좀 올라가겠죠. 이게 눈을 치면은 알륜근, 그 다음에 소협골근, 대협골근, 협근. 이 근육들은 또 입술을 당겨주는 소근. 이 근육들은 대부분 다 얼굴을 웃을 때 얼굴꼬리를 당겨주거나 옆으로 벌려주기 때문에 좋은 근육, 인상을 쓸 때 좀 기분 좋은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륜근. 물론 구륜근도 화날 때도 욕할 때도 쓰기도 하지만은 웃을 때 쓰는 근육으로, 이 구륜근을 좋은 근육으로 하는 것은 협근과 대협골근, 소협골근, 대협골근, 협근, 소근, 이 근육들이 얼굴을 당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겨주고 올려주기 때문에 좀 더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안 좋은 근육의 대표적인 걸로 전두근, 추미근, 비근, 비익상순거근 얘기했는데, 그거 좀 이어서, 자, 여기 내려오는 하수나체근, 구각하체근, 이근. 이 근육들은 비교적 입술을 밑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인상의 근육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근육까지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어져가지고 여기서 목에 흉쇄유돌근, 이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상해부학은 그 전편에 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두상해부학을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흉쇄유돌근, 그 다음에 뒤에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승모근은 전신해부학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모근, 제1경추, 2경추, 3경추, 4경추, 5경추, 6경추, 제7경추까지가 척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까지가 두상해부학이고요. 이걸 전편에 했으니까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전편 두상해부학 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려오면서 후두골에서 여기서 제7경추까지 후면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경추가 목에서 제일 튀어나온 경계선이 되겠죠. 여기서 등으로 이어지는 부분, 이 경계선에 제7경추가 있습니다. 제7경추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흉추는 12개의 흉추가 있습니다. 12개. 갈비뼈가 24개, 합이 12개씩 해서 24개가 있기 때문에 12개의 흉추가 있습니다. 12개의 흉추가 있고, 12개의 흉추에 붙어서 늑골이 이렇게 돌아서 폐와 심장을 보호하고 앞으로 돌아서 흉골에 이어집니다. 흉골에 이어질 때 아까 각각 12개씩 이제 12개 늑골이 앞으로 흉골에 붙는데, 아랫부분에 2개, 10개는 흉골에 붙는데 2개 가닥은
두 개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에 멈춰 있습니다. 여기 공중에 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2개인데 여기 공중에 떠 있는 늑골 2개, 총 4개죠. 4개는 부유늑골이라고 합니다. 떠 있는 늑골이 돼가지고 부유늑골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늑골 위에 붙어 있는 견갑골은 신기하게도 다리 같은 경우는 골반, 장골이라고 하죠. 장골에 흔히 우리가 말할 때 골반이라고 하는데 장골에 이 부분에서 꽂혀가지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러면 뭔가 장골에 지지가 돼 있다 그러면 관절에 끼어가지고 근데 견갑골은 늑골 위에 그냥 떠 있습니다. 늑골 위에 떠 있고 이렇게 떠 있고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근육 설명한 말씀드렸지만 이걸 지지하는 것은 승모근이 이 견갑골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갑골을 잡고 있는 이 뼈는 또 이 부분에서 팔뼈라고 하는데 이 팔뼈 상완골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져 있는데 항상 먼저 알아야 될 건 뼈와 뼈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뼈와 뼈 사이에는 또 하나의 어떤 연골과 관절이 이어서 허리 같은 경우 디스크라고 하죠. 이게 어떤 그 유연한 작용을 할 수 있게 완충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뼈와 뼈가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근육과 근육이 이 뼈와 뼈를 연결시켜서 근육이 붙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견갑골에 붙어 있는 게 상완골에 붙어 있는 게 여기서 팔뚝에 내려오는 게 요골과 척골입니다. 왜 여기는 상완골인데 여기는 요골과 척골이 있냐? 요골이 두꺼운 뼈고요, 척골이 작은 뼈인데 팔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죠. 팔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뼈가 한 개면 안 돌아갑니다. 뼈는 이 팔뼈가 상완골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나오거나 뒤로 나오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뼈가 2개가 있어야지 엇갈리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꺾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요골과 척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골과 척골, 이 팔꿈치라고 하죠. 팔꿈치를 주두라고 합니다. 주두. 이것도 뼈의 명칭입니다. 주두가 없다면 팔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뒤로 더 꺾이죠.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한 역할을 주두가 합니다. 물론 무릎에도 있습니다. 무릎은 여기에 설계골이라고 해서 동그란 뼈가 있는데 설계골이 마찬가지로 다리가 앞으로 꺾이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내려오면 자, 여기까지가 견갑골, 상완골, 요골과 척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흉추 12개의 흉추와 여기까지가 제일 큰 뼈입니다. 허리 요자를 써가지고 요골이라고 하는데 요골이 5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골 밑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천골이라고 합니다. 천골. 삼각형의 뼈가 있습니다. 천골이고 천골 아랫부분, 꼬리 부분을 미골이라고 합니다. 미골. 자, 천골의 골반. 흔히 골반이라고 하지만은 장골, 의학적 용어는 장골이라고 하죠. 장골이라고 하는 이유는 장골은 장을 담고 있는 뼈다 해가 장골입니다. 장골이 여기에 천골에 붙어서 장골이 있습니다. 장골이 이렇게 쭉 능선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돌출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명칭이 있는데 이건 후상 장골극. 뒤에 있다 해가지고 극이라고 하면은 뼈에서 돌출된 부분을 뼈의 극이라고 합니다. 후상 장골극. 여기는 전상 장골극. 자, 후상 장골극과 전상 장골극, 후상 장골극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돌출된 부분들에서 근육이 시작되는 돌출된 뼈의 부분은 근육의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어떤 뼈와 뼈를 연결시킬 때 그게 돌출된 뼈의 부분에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장골까지 설명드렸고요. 장골이 이렇게 뒤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릇이 담기듯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뼈 있는데 이 뼈까지가 속에 물론 숨어 있겠죠. 자, 엉덩이가 이 튀어나온 뼈를 지방지 엉덩이의 근육과 지방이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앉거나 이렇게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튀어나온 뼈도 이렇게 장골도 이렇게 끝이 튀어나왔는데 이 뼈도 튀어나온 뼈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다리로 연결되는 근육들의 어떤 그 붙어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뼈 얘기하는 거니까요. 뼈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장골에 붙어 있는 이 부분에서 대퇴골이 나옵니다. 대퇴골이 여기서 이렇게 쭉 큰 면적으로 나옵니다. 대퇴골이 옛날에 원시대 때는 무기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무겁고 센 무기였죠. 그래서 큰 덩어리에 뼈가 대퇴골입니다. 대퇴골이 이렇게 한 가닥이 내려오고요. 밑에 또 종아리 부분에서는 경골, 정강이 뼈를 경골이라고 하는데 경골은 여기서 딱 크게 보이죠. 경골과 비골이 또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다리도 마찬가지로 다리도 꺾일 수 있는 부분을 종아리 부분은 틀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까지가 뼈에 대한 후면에서의 어떤 설명이고요. 전면으로 가면은 자 참고로 후면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이걸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림으로 다시 조금 그리면서 설명 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전면에서 봤을 때 두개골이 있고요. 두개골이 있어 여기서 쇠골은 빗장뼈라고도 하는데 빗장뼈라고 한 이유는 여기서 견갑골이 이렇게 있고 여기 상완골이 있습니다. 상완골이 이렇게 있는데 견갑골 밑에 상완골이 이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뼈와 이 뼈가 만났을 때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탈골이 될 수 있겠죠. 뼈가 빠지면 탈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쇠골이 가서 그걸 빗장으로 딱 막아줬다. 열쇠를 잠궜다. 그런 뜻으로 빗장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쇠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흉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흉골에 붙어서 늑골이 돌아서 뒤로 돌아서 흉추, 12개 흉추에 붙는데 10개까지가 여기서 붙어서 여기까지 가고 2개는 부유해서 떠 있는 거죠. 자, 만져보면 떠 있는 뼈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심하게 달리다 부딪힌다든지 그러면은 이 늑골이 10개의 늑골에서 여기 흉골에 붙어 있는 늑골은 거의 부러지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여기에 심장과 폐가 있는데 여기 손상되면 안 되니까 비교적 단단한 편이죠. 그리고 특히 흉골은 굉장히 단단한 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지지 않는데 이 떠있는 부유늑골은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여기 심하게 부딪히거나 그러면은 부러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이렇게 기부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활동량을 적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어서 여기서 장골인데 장골은 여기서 보시면 장골은 척추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천골에 붙어 있는 장골이 내려와서 이 축에서 내려오는데 장골이 있고요. 장골이 있는데 장골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까지도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여기서 살짝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이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치골이라고 해요. 치골. 약간 부끄러울 치다 해가지고 치골입니다. 치골의 아래쪽에 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올 때 이 치골이 열리면서 나오니까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퇴골이 있고요. 여기에 경골과 뒤에 비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뼈와 발뼈는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뼈는 그래서 되게 단순합니다. 뼈의 개수를 얘기한다 그러면 태어날 때는 304개에서 4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고요. 304개 정도라면 태어날 때는
태어날 때 뼈는 304개 정도입니다. 근데 사람이 다 성장하고 성장판이 멈췄을 때는 204개 정도 됩니다. 그게 개수가 이렇게 그만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줄어드는 게 아니라 뼈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뼈가 합쳐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천골이 이제 한 개의 천골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천골이 한 개가 아니고 원래는 5가닥으로 쪼개져 있는데 그게 성장하면서 굳이 이제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혀진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뼈가 여러 개였다가 그 아기 때 여러 개의 뼈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조합되다 보니까 100여 가지가 100여 개가 줄어들었다 합니다. 자, 그렇게 뼈의 개수는 또 그 줄어들 때 또 개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뼈의 개수가 좀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304개다, 204개다 딱 아니라 누구는 304개, 누구는 306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뼈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개골 뼈가 보이고요. 자, 여기 제7경추까지가 제7경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12개의 흉추입니다. 흉추. 7개의 경추. 그 다음에 5개의 요추. 여기가 천골입니다. 천골이고 끝에 미골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장골이 있습니다. 장골인데 여기가 후상장골, 여기가 전상장골. 이 부분이 전상장골. 여기 이 부분이 후상장골. 그리고 여기서 대퇴골이 장골에 꽂혀서 내려오는 거죠. 자, 대퇴골, 그 다음에 이 큰 앞쪽의 뼈가 경골, 뒤에 좀 작은 뼈가 비골. 다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죠. 앞쪽에 여기에 다리가 꺾이지 않도록 슬개골. 대퇴골. 자, 여기서 뒷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견갑골입니다. 견갑골이 붙어있는 상완골, 그 다음에 상완골에 연결되어 있는 요골과 척골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다 할 수 있고요. 늑골은 여기서 흉추에서 붙어서 한 가닥씩 붙어서 나옵니다. 한 가닥씩 붙어서 돌아서 흉골에 이제 연기 뒤에 돌아서 흉골에 붙습니다. 흉골. 자, 흉골 잠깐 설명드리면 이 흉골 이 부분을 흉골경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흉골체라고 합니다. 여기 꼴로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을 금상골기라고. 자, 이 부분에 이렇게 해서 아까 쇄골은 여기 붙어서 이렇게 붙어 있는데 견갑골과 상완골이 이탈되지 못하게 빗장뼈, 잠근다는 뜻으로 빗장뼈의 역할로 잠그는 역할을 합니다. 빗장뼈, 쇄골.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근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이어봤던 대로 흉쇄유돌근,
흉쇄요돌근, 승모근, 머리속부터 내려오면 후면부터 하겠습니다. 승모근은 후두골에 붙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거는 승모근은 여기까지가 다 승모근이 하는 역할은 견갑골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견갑골은 상완골 잡고 있는데, 이제 승모근이 이렇게 해가지고 승모근을 다 잡고 있다는 것은 팔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견갑골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견갑골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팔을 잡고 있으면서 이 팔을 잡고 있는 뼈의 역할도 하는데, 뼈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잡고, 뼈가 잡는 것은 사실은 뼈가 잡는 게 아니라 근육이 잡고 있는 거겠죠. 근육이 세 가닥이 있습니다. 극하근, 소원근, 대원근이 있습니다. 극하근, 소원근, 대원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널찍한 등 전체를 감싸고 있는 광배근이 있습니다. 광배근이 있고요. 광배근은 이제 그렇게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극하근하고 소원근은 이 팔 상완골의 바깥쪽 부분, 여기 있으면 이 바깥쪽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대원근하고 광배근은 이 팔뼈 상완골의 앞쪽,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서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하죠. 자, 그래서 근육들이 뼈와 뼈를 연결시키면서 각각의 역할들이 달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광배근이 넓은 어깨 전반전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꼬리뼈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천골 위쪽에 붙어 있는 부분이, 이제 여기 위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중둔근, 여기서 밑으로 붙어 있는 부분 대둔근. 중둔근과 대둔근이 엉덩이가 크게 근육이 덩어리 두 개의 덩어리 나눠지겠죠. 그리고 아까 잠깐 뼈 말씀드릴 때 장골이 이렇게 해서 여기 약간 밑으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뼈가 있는데, 여기에 햄스트링이라 가지고 반근양근, 대퇴이두근, 이렇게 두 가닥이 붙어 있습니다. 대퇴이두근이라고 하는데, 이건 앞에는 대퇴사두근이고 대퇴이두근인데, 보이는 건 한 근육인데 대퇴이두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이제 다른 결이 또 더 있기 때문에 대퇴이두근이라고 합니다. 대퇴이두근, 반근양근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사이를 통해서 이렇게 거꾸로 된 하트 모양이 비복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뼈와 이 뼈를 사이사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들기 위해서 비복근이 이 대퇴골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다리를 접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근육도 반근양근, 대퇴이두근도 마찬가지로 이 종아리 쪽에 뼈에 붙어서 경골에 붙어서 다리를 또 접어 올릴 수 있고 뒤로 뺄 수 있는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 내려오는 이 사이에 비복근 사이에 숨어 있는 뼈지만 가자미근과 아킬레스근이 또 다리를 발을 또 당겨주고 펴주는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뒷면을 더 설명드리면, 어깨에 붙어 있는 이 근육은 삼각근입니다. 삼각근은 결이 세 개의 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육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근육량이 좀 많은 편인데, 삼두박근은 삼두다 그럼 세 개의 머리가 있기 때문에 결이 세 개고, 그만큼 운동했을 때 양이 커질 수 있는
근육의 양이 많다는 거죠. 반대로 앞쪽은 이두박근, 삼두박근. 그 다음에 앞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흉쇄 유돌근, 뒤에 승모근 넘어가는 거 보이죠? 그리고 이쪽은 대흉근으로 이렇게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흉근이 안쪽으로 올라가는 근육,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소흉근 밑에 속이 있으니까 잘 안 보입니다. 대흉근이 크게 널찍하게 있고 소흉근이 있지 않으면 대흉근이 그만큼 부피가 발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배를 쭉 갈라진 복근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복직근이에요. 복직근은 여기서 이렇게까지만 있는 것 같지만 속에 숨어서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 전체를 이렇게 앞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전거근이 있고요. 그다음 전거근과 복직근 사이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외복사근. 자, 여기에 전상장골근 뼈에 돌출된 부분에 붙어서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는 세가지라고 보이는데 이 뒤에까지 숨어있는 근육결까지 하면 대퇴사두근이 있습니다. 대퇴사두근. 그래서 대퇴사두근이 이렇게 있고요. 대퇴사두근은 이렇게 있습니다. 대퇴사두근은 여기에 이제 골반, 장골에 붙어서 이 다리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안쪽은 전극근이 있습니다. 전극은 그 다음에 이 경골에 있는 경골 앞쪽에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전경골근이 있습니다. 전경골근.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살짝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다리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의 뼈는 장지신근. 장지신근은 다리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팔로 잠깐 이어가면은 여기가 삼각근입니다. 삼각근이고 이건 이두박근, 삼두박근. 여기서 팔에서 보면은 제 팔을 설명드리면 이 부분이 이 가장 넓은 손가락이 움직이는 부분, 이 부분이 움직이죠. 이 부분은 전완근. 이 하나하나 다 움직일 때 이 손가락 하나하나가 접을 때 쓰는 근육이 합쳐서 전완근입니다. 전완근.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렇게 보이죠? 이 부분, 이 완요골근이 하는 역할은 비틀 때 쓰는 역할을 하는 거죠. 뼈가 두 가닥이 있는데 이렇게 돌릴 때 비틀 때 쓰는 완요골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이렇게 비틀리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손가락까지 내려오는 근육이 총지신근. 손가락 필 때 쓰는 근육이죠. 자, 이렇게 전완근과 완요골근과 총지신근 세 가닥 근육이 대표적인 근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부연 설명으로 그림을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머리 승모근이 넓은 면적에 이렇게 붙어서 여기 견갑골을 잡고 있습니다. 견갑골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견갑골 안에 견갑골에 붙어 있는 근육은 극하근, 소원근, 대원근 세 가닥이 견갑골 안에 붙어 있습니다. 그 근육들이 하는 역할은 극하근과 소원근은 이 팔뼈, 상완골의 앞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바깥쪽에 잡고 있고요. 극하근하고 소원근은 이 상완골의 바깥 뒤쪽을 잡고 있습니다. 상완골의 뒤쪽을 잡고 있고요. 대원근하고 광배근은 돌아서
상완골의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는 힘을 줄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근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쭉 내려오면 여기가 광배근. 광배근 이쪽 뒤에서 보이는 부분이지만 외복사근이 보이고요. 외복사근. 그다음에 자, 이 천골과 미골, 천골에 붙어 있는 이 부분, 중둔근, 대둔근이 쭉 이어지는 것, 밑에까지. 그 다음에 반근양근, 대퇴이두근, 여기 붙어서 비복근, 여기 가자미근, 아킬레스근, 이 발가락 붙어지는 장지신근. 어깨에 보면은 여기 삼두박근, 이두박근, 전완근, 여기 완요골근, 총지신근.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전면을 보시면 자, 여기서 대흉근 속에는 소흉근이 있습니다. 소흉근. 자, 대흉근, 그다음에 복직근 있죠. 그 다음에 외복사근, 여기 전극근, 좀 숨어 있지만 보이는데 광배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형태, 큰 형태로 나와가지고 대퇴사두근, 여기 결이 한 결이 뒤에 숨어 있는 결이 있어서 대퇴사두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경골을 보호하면서 앞쪽에 붙어 있는 이 근육이 전경골. 그 다음에 이 뒤로 살짝 뒤에서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근육이 장지신근. 견갑골이 있는데 극하근과 소음근은 상완골의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뒤쪽에 붙어 있고, 대원근과 광배근은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근육의 특징은 뭐냐면 뼈와 뼈.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히 그려놨는데, 뼈와 뼈를 연결시키는 근육에 의해서 사람은 형성되는데, 근육이 형성되고 움직임을 할 수 있는데, 뼈에서 붙어 있는 이 부분, 최초의 뼈에 붙어서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은 흰색 근육. 이건 근이라고 해요. 근. 자, 이 빨간 근육. 이 빨간 부분, 빨간색 근육의 부분은 근이라고 해요. 자, 이 흰색 부분은 근이라고 하고, 빨간색 부분은 근이라고 해요. 전 경상도 사람이라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근육의 특징은 흰색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 흑인들이 많은데 순발력이 좋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근육이 흰색 근육이고요. 빨간 근육은 지구력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근육 동양인한테 많은데, 오래 달리기, 마라톤 이런 거는 또 동양인들이 잘하는 이유가 또 그런 데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단한 두상의 복습과 전신 해부학을 진행하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해부학 수업의 종합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뼈는 뼈 자체로서의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육과 근육이 연결되고 힘을 받쳐주고 당겨주고 수축되고, 당겨지면 이쪽은 반대로 수축되는 거죠. 허리가 디스크가 걸리는 이유는 뒤쪽의 근육이 당겨지는데 안쪽의 근육까지 당겨지면은 분명히 뼈와 뼈 사이가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디스크가 터졌다. 자, 아무튼 뼈 자체가 이제 이렇게 사람이 서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뼈와 뼈 사이에 연결되는 근육들의 역할들에 의해서 서 있거나 움직임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서 있는 자세에서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 가장 큰 근육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전면과 후면, 측면에서 뭔가 전체적인 기준을 잡고 있는 근육들이 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면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전면은 여기서 흉쇄 유돌근이 이렇게 목을 타고 내려옵니다. 목을 잡고 있는 거죠. 머리를 잡고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여기서 이 쇄골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복직근이 쇄골을 지나서 이렇게까지 내려옵니다. 이게 치골이 있는 치골까지 근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을 전체적인 몸을 앞쪽 판을 잡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전상장골국에서 대퇴사두근이 또 다리 허벅지를 잡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내려오면서 정경골근과 장지신근이 또 전체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흉쇄 유돌근에서 복직근을 잡고 복직근에서 이게 대퇴사두근이 잡고 여기서 정경골근이 잡고 전면을 이렇게 연결돼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판을 잡아주는 역할. 승모근 속에 척추 기립근이 속에 숨어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굉장히 강한 근육이죠. 척추 기립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여기 연결되면서 햄스트링 연결되면서 반근양근과 대퇴이두근, 햄스트링이죠. 이 두 가닥 근육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고 내려와서 척추 기립근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 대퇴이두근과 반근양근이 합쳐서 말하면은 햄스트링으로 연결되고 비복근으로 연결됩니다. 비복근 그리고 가자미근으로 연결돼서 아킬레스건까지. 그래서 뒷판을 다 잡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앞면과 후면을 서로 잡아줌으로 인해서 움직임을 몸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근육들과 근육들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람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한쪽이 뒷판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할머니들처럼 허리가 굽어지거나 이제 서 있기가 곤란할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힘이 없다, 좀 기력이 떨어진다, 지친다 그러면은 근육들의 조합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역할이 못하는 겁니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신 회복 수업을 마치겠습니다.